이번에는 for each next 문으로 실무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워크시트를 보시면 A열의 제품 코드가 중복되어서 입력이 되어 있고요. B열의 판정값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품 코드별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고 고유 목록을 추출을 한 다음에 우측에다가 그 고유 목록별, 제품 코드별 판정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미리 제가 프로시저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커맨드 버튼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아웃풋을 도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VBA로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remove duplicate라고 하는 중복된 항목 제거 메서드를 사용을 하시고 이쪽에다가는 여기다가는 sumif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지를 않을 거고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자, VBA의 new collection이라는 개체가 있습니다. 그 new collection 개체에다가 무슨 함수 sumif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아웃풋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new collection 개체는 굉장히 고급 스킬인데요. 고급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이 뉴 컬렉션 개체 여러분 오늘 잘 익혀두시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개발하실 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왔던 부분의 해결점이 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멘션, 임의의 변수 DC를 주겠습니다. 그 DC를 어떠한 타입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New Collection 개체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 New Collection 개체 자체가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고 고유한 항목을 가지게끔 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개체입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for each 문을 쓰고요. 그 다음에 in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전체 범위를 넣겠습니다. range A2에서부터 어디까지? A9까지 그 전체 범위 내에서 셀 하나하나를 C라고 받겠습니다. for each가 나왔으니까 next로 끝내야 될 거고요. C라는 변수가 나왔으니까 선언하셔야 되죠. as range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new collection 개체인 변수 DC에다가 뭘 해? add를 해.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new collection 개체에다가 자, 고유한 목록을 추가해주는 메서드는 add이기 때문에 반드시 new collection 개체는 add 메서드를 통해 갖고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자, add 한 칸 띄우고 아이템이란 인수에다가 무엇을 넣을 거니? C에 들어온 값을 넣을 거야. 하지만 앞뒤로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trim 함수로 공백을 제거를 하겠어. 공백을 제거를 하겠어. 컴마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키라는 변수, 이제 인수는 반드시 문자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change string이라고 하는 VB 함수로 문자를 바꾸는 함수를 넣으실 거고요. 무엇을 앞쪽에서 쓴 trim C 의 값을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BA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8로 확인을, 잠시만요. 이 상태에서 누구요? DC의 값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F8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A-1, B-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에러가 생깁니다. 에러가 생기는 이유는요. A-1, B-1이 지금 A2, A3 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에러가 생겼습니다. 왜? 이 A-1이 위에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new collection 개체를 쓰실 때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생기는 에러거든요. 따라서 이 에러를 무시를 하는 코드를 넣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on error resume next라는 코드를 반드시 적어주고요. 그 아래쪽에다가 다시 초기화, 에러 초기화, go to 0이라고 하는 코드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로 확인을 해 볼게요. F8로 확인을 해보면 자, 되셨네요. 자, 지금 보시면 4개의 고유 항목만 내부적으로 DC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뭘로 확인을 할까요? 메시지 박스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로 DC1에 들어온 값이 뭐니라고 보여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A-1이 왔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1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것을 염두에 두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DC에 들어온 값을 어디다가 A12셀에서부터 15셀까지 뿌리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뭘로 할까요? 자, for next 문으로 하겠습니다. 자, 1부터 몇 개까지? 4개의 고유 항목이 들어왔으니까 4까지 next라고 쓰고요. i라는 변수가 나왔으니까 선언하셔야 되겠죠. dimension i as long type으로 선언을 하시고, 자, 이 안쪽에다가 cells i행 지금 12행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11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열에다가 A 열에다가 뭘 집어넣어? DC i에 들어온 값을 자 순차적으로 DC의 값을 뿌리셔야 되니까 i 변수를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다시 셀스 i 플러스 11행에다가 자 B열에 있는 데다가는 뭘 집어넣으셔야 됩니까? 합계를 구하셔야 되겠죠. 자, 합계 구하시는 함수 application sum if라고 하는 워크시트 함수를 이렇게 쓰시고요. 워크시트 함수는 인수가 3개죠. sum if 함수, 워크시트, 자, sum if라고 하는 워크시트 함수의 인수는 3개입니다. 조건 범위, 조건, 합을 구할 범위. 자, 조건 범위는 뭐가 될까요? 자, 제품 코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조건 범위 전체 A2에서부터 A9까지가 될 거고요. 자, 조건은 어떻게 해요? 자, DC에 들어온 값 하나하나를 받을 거니까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합을 구할 범위는 range B2에서부터 B9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들이 너무 기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뭘로요? 자, 변수로 받아서 선언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et RC라고 잡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range 어디요? A2에서부터 A9에 들어온 값을 RC로 받고요. 한 번 더 RS라는 변수를 줘서 range B2에서부터 B9에 들어온 값을 받겠습니다. 위쪽에서 선을 하셔야 되겠죠. RC as range로 선을 하시고 RS 또한 as range로 선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뭘로요? RC로 바꾸고요. 자, RS로 선언을 하시고요. 자, 일단 요까지 요거 하나 더 하셔야 되겠네요. 뭘 하셔야 되냐면 range A11셀에다가 뭘 집어넣어? 고유 목록별 합계라고는 텍스트가 출력이 돼야 되겠네요. 일단 요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F5 실행을 하면 결과값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실무에 가시면 이 4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DC에 들어온 고유 항목이 4개니까 1부터 4까지라고 썼는데요. 이걸 실무에 적용을 하게 되면 4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VBA가 알아서 너 개수만큼 DC에 고유 항목으로 들어온 개수만큼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4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DC 변수에 들어온 개수를 세해서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실무 예제를 완성을 해봤고요. 오늘 하신 거 다시 한번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고유 항목을 추출하는 개체, VB에서 가지는 고유 항목을 추출하는 개체 굉장히 고급 스킬이고 유용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New collection 개체는 for each next 문으로 쓰실 때 이러한 형태로 쓴다라고 해갖고 이걸 외우세요. 반드시 실무에서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시키면 되거든요. 반드시 외우시고 다음 영상을 예고를 해드리면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잘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파일과 파일 사이, 시트와 시트 사이의 작업들을 굉장히 처리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